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Humanity has opened the gates of hell. Horrendous heat is having horrendous effects. Distraught farmers watching crops carried away by floods, and thousands fleeing in fear as historic fires rage. 기후 위기 등으로 세계 식량 생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70년인가요? 되면 아마 어쩌면 이 국내에서 사과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가니까. 여름철에는 수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양식어류에 대량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CO2 이런 모든 생육 환경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육상 체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수온을 맞춰서 체면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힘을 이렇게 체면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수산업.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스마트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이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총 661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에서는 약 40종의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이아름 대표는 7년간 패션업을 하다가 새로운 농법에 매료돼 작년 3월 귀농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네, 여기는 지금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이제 비단잉어의 일종이에요. 관상. 왜 네. 키우시나요? 요건 저희가 지금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하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특별함은 바로 아쿠아포닉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양어 기술과 채소의 수경 재배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물고기에 이제 양어가 이제 보시면 배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설물이 물의 미생물과 결합을 해서 이제 요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채소의 배드로 넘어가서 채소가 이제 이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물이 다시 정화가 돼요. 그러면 그 정화된 물이 필터링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여기 어항 안에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향어가 좀 커다란 향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총 4개의 수조에는 향어, 금붕어, 비단잉어 등이 자라고 있는데요. 모두 판매가 돼서 농가에 또 다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조 바로 옆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양어수가 파이프를 통해 채소에 공급되고 채소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면 정화된 물이 다시 수조로 갑니다. 기존에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양어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도 보이시죠? 작은 송사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무화학 비료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도 그런 자연들이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농법이라는 걸 인증하듯 송사리가 자라고 흙 없이도 길게 뿌리 내린 작물에는 물달팽이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채소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1년에 무려 11기작이 가능합니다. 익스퍼티드 크런치 스몰. 이거는 뭔가요? 이 손으로 꽂혀 있는 거. 네, 요 아이가 여기 센서입니다. 무슨 센서인가요, 이게? 물의 온도를 이제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다 입력이 돼서 네,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찬장 문에는 강우량 센서가 있어서 비가 오는 것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차양막과 측면 커튼 등도 휴대전화로 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농장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에 신선한 바람을 공급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스마트팜은 환기, 습도, 온도 등을 ICT 기술로 관리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다소 발생하지만 향후 전망이 밝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값 제외하고 지금 이 시설비만 해서 2억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소요됐고요. 차후에 이제 국내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농부라면 다 아실 건데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이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에 시달리면서 전 세계 농업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작물의 생산지가 바뀌고 식량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폭염 스트레스로 농업이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국가는 2022년 20개국. 하지만 오는 2045년에는 미국, 중국 등이 추가되면서 64개국으로 대폭 증가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과의 주 산지가 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 이부로 올라갔고요. 강원도에서 사과가 다 생산될 정도가 됐고 2070년인가요? 되면 아마 어쩌면 이 국내에서 사과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가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식량 위기가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요. 전 세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세계 식량 안보 순위도 113개국 중 39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을 앞다퉈 농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한가운데에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실내 수직 농장에 관심을 두고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흙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에어로포닉스 기술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드론을 통해 작물을 수확하기도 하는데요. 드론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로 잘 익은 질 좋은 사과를 척척 선별해서 수확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3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는 기조 연설자로 전자회사 대표가 아닌 농기계 회사 대표가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았는데요. Less arable land, less rural labor, less time to do their jobs due to weather volatility and rising input cost.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이게 위기인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한테는 정말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 5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농업 기술 수준이. 거기다가 IT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콜라보 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례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총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축구장 60배 크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있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곳 한 개 온실은 2헥타르 규모로 전면 유리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교육부터 농장 임대, 창업농 경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미래 스마트 농업의 요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농법이 어떤 농법인가요? 저희들 온실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벨로양 온실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래서 네. 형태가 예.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거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일반 농업인들은 이 예. 거트를 땅에다가 지주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반면 예. 저희들은 천장에서 이렇게 와이어로 예. 지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행잉 거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토마토가 가장 큰 장점이 한번 묘목을 식재하면은 1년 360을 수확한다는 것. 그래서 다음에 수확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예. 단계에서 수확을 하게 되고 밑에는 수확은 더 이상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m 정도 줄기가 자랄 때까지 예.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흙이 필요 없는 건가요? 흙이 예. 전혀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은 토경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재질로 기르나요? 배지는 크게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코코피트라는 배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앞면 배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지는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은 없고 다만 식물을 지탱하는 역할만 합니다. 아,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만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작물을 심고 기계실에서 양액을 공급을 해서 오직 양액 하나만 예. 바라보고 성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CO2 이런 모든 생육 환경이 예.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작물은 최상의 조건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양액 기계실에서는 작물별 맞춤 양액을 제조해서 작물에 자동 공급하고 있는데요. 작물별 양액 공급은 물론이고 모든 환경을 휴대전화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있는 모든 온실 관리는 전부 센서를 통한 자동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물을 일러 다니거나 커튼을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합 환경 제어기하고 센서하고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하면은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온실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딸기의 경우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에 맞춰 낮과 밤의 습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센서가 달린 저울로 배지의 무게를 측정해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인 빅데이터 센터. 이곳에서는 작물을 식재하는 날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모든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목표입니다. 토마토 품질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젤리가 다 차 있어서 좋은 겁니다. 아, 젤리가 꽉 차 네. 있어서. 네. 어우, 가죽이 아주 풍부한데요? 저희 거는 유럽종이라서 좀 동양계랑 다르게 짠맛은 좀 덜한데 싱싱한 맛이 좋아요. 식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매년 청년 52명을 선발해서 전액 국비로 스마트 농업을 교육시키는데요. 총 20개월의 교육을 마치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명이 한 팀을 이뤄 약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연간 280만 원에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한 지 4개월 된 강태영 씨. 그간 매출은 얼마나 올렸을까요?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뒤에 지금 오이 잡기를 2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확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4,5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1,000평 규모의 온실을 올려서 자가 경영을 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간 3년 동안 3억 원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마트팜에서 키운 작물은 최상의 품질로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강태영 씨와 함께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 스마트팜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장마랑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노지에 있는 작물들이 다 철거가 되고 후해서 결국에는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건 이 혁신밸리에 있는 온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확 와닿는 그런 스마트팜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금 더 스마트팜 시설을 더 짓고 싶은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토마토, 딸기,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 위기에도 끄떡없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도 우리의 중요한 식량이죠. 특히 김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 먹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64,800만 달러, 한화로 약 8,667억 원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 생산은 괜찮은지 1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우리나라 김 최대 생산지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봤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김 육상 채묘장. 대형 물레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김 배양 시설과 채묘장, 냉동 시설이 갖춰진 국내 최대 규모의 김 육상 채묘장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회각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 12월부터 키웠던 그 회각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 전부 붙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방출이 돼서 이제 물에 떠다니다가 이 김발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김발이 붙는 거죠. 까맣게 보이는 게 바로 김종자인데요. 김종자는 수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LED 등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15도에서 17도 정도의 냉각수로 김종자를 배양한 뒤에 대형 물레에 채묘망을 씌워서 채묘한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육상 채묘를 원하는 어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채묘망 일부를 잘라서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김종자가 채묘망에 잘 붙어 있는지 일일이 현미경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김종자가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상 채묘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수온을 맞춰서 채묘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김을 이렇게 채묘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기후 환경 때문에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종자를 이렇게 고르게 붙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확량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냉동 창고에 넣어놓고 바다 수온에 맞춰서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그럼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육상에서 채묘한 김종자는 바다로 나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높은 바다 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김종자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이곳은 국내 민간 회사로는 유일하게 김종자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했는데요. 특히 김종자 스마트 배양 장치를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망에 붙어 있는 이게 김종자입니다. 이 속에 굴껍질 한 개에 약 3억 개 정도의 김종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김종자 스마트 배양 장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김종자 성장 시기에 따라 조도와 수온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맞추는 장치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해양수산 창업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김종자를 연구하고 김종자를 보존하고 김종자를 증식하는 늘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김종자의 원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높은 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김종자를 개발해서 특허를 내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 수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고수온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김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품종은 26도, 7도에서 아주 성장이 잘 되는 그런 품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증 테스트를 거쳐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바다 양식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으로, 겨울에는 저수온으로 물고기들 폐사가 속출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위기의 바다 양식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라남도 한 대학교 스마트 수산 양식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육상 스마트 양식장으로 ICT 기술 등을 접목해 바다에서 서식하는 넙치를 친환경 사육 환경으로 만들어 육상에서 대량 양식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 안에 우리 해양 생물의 87%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식량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바다 외에 이런 육상에 대규모 양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지금 구축 스마트 수산 양식 연구센터는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육수에 물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육수가 들어오면은 사육수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병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양식장 같은 경우 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 소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기서 전처리를 하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필터입니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물을 이제 재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재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 부유물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저기 있는 드럼 필터에서 그 노폐물이나 고용물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변화무쌍한 바다 상황에 관계없이 ICT 기술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이 물고기를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국내 양식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양적 생산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그리고 또 기계화 내지는 자동화에 조금 소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식 어가의 현장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의 체계화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자동화 기반 위에서 좀 더 적은 인력으로 그리고 많은 생산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규모화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식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스마트팜이 있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고 바다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스마트 기술과 농수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기대합니다.